자, 이번 시간에는 최신 판례를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내용이 뭐냐? 집합 건물과 일반 건물이 한 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 건물 구분 수요자들이 일반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건물 철거, 그 일반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관련한 판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좀 특수한 사례예요.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판례는 아닐 것이고요. 이런 판례가 최근에 나왔다. 그리고 이 법리가 있는데 이 법리가 1심과 2심, 3심이 조금씩 달랐어요. 이 과연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철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철거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 삼아 보시라고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좀 특수해요.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입니다. 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 형태도 좀 특이하고 이 건물이 한 필지 아파트 2개 동이 있는데 그 2개 동 앞에 붙어 있는 건물들이에요. 마치 지하실처럼 하나의 건물처럼 이 지하실인데 독립된 건물처럼 나와 있는 그런 구조고요. 이 일반 건물의 옥상이 이 아파트하고 이어져 가지고 이 아파트 한 개 동은 이 일반 건물 옥상이 주차장으로, 또 한 개 동은 이 옥상이 아파트의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소유자들은 이거 우리 건물인데, 이거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판결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1심 판결문부터 제가 다 봤어요. 보니까 잘 나온 건 아니지만 아마 추측건데 이 관리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관리하게 되면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관리비 문제, 관리 분담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수리나 보수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툼이 이제 격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 건물 우리 거 아니냐,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고 대지 인도하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판결문 나와 있진 않아요. 어떻게 이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그 경위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추측건데 그렇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1심, 2심, 3심이 동일했는데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조금씩 달랐어요. 이 건물들 소유 형태가 2개는 아파트니까 당연히 집합건물 소유 형태고, 나머지는 2개는 일반 건축물 소유, 일반 건물 소유 형태인데, 이 관계가 전체적으로 집합건물 법에 따라서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집합건물법 적용이 배제되고 민법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게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복잡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됐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할 거는 많지만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 동영상에 있어서 여기서는 가장 압축하고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부터 간략하게 정리됐어요. 어떤 얘기였느냐? 한 필지 토지 위에 2개 동의 아파트와 2개 동의 일반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이게 하나의 시행사, 회사가 이 건물을 지었어요. 1984년도에. 거의 집합건물법 만들어질 때 지었단 말입니다. 지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2개 동의 일반 건축물, 이 아파트는 분양이 됐고, 이 2개의 일반 건축물, 이거는 경매가 돼가지고, 이거 낙찰받은 사람들이 이 소송에서의 피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무튼 어떤 분쟁이 있었겠죠. 이런 상태에서 2개 동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이 이 사람들의 대지 지분이 일반 건축물 소유자 대지 지분보다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판결을 보니까 한 동은 61.7%, 또 한 동은 65.5%로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파트 소유자들이 위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였고,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누구에게? 일반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공유물 관리 행위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이니까 피고 요 일반 건축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두 개 동의 일반 건축물 철거 그리고 그 공유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소송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제기를 합니다. 관련된 조항은 제가 따로 볼 것입니다. 청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1심, 2심, 3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원심 판단. 이게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의 원심은 2심이에요. 2심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딱 원심 판단하지 않고 2심 판단을 이렇게 원심 판단이라 표현합니다. 이 원심 판단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이었어요. 2023년도 11월 31일 선고된 이 판결이었는데 원심 판단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일반 건축물 2개 동을 철거하고 건물이 위치하는 토지를 인도받는 것, 이것은 집합건물 대지의 관리를 변경하는 행위다. 즉 무슨 말이냐? 이 건물, 이 대지 필지 위에 집합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은, 이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있는 2개 동의 토지는 이거는 집합건물법하고 이질적인 거야.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거는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것이고 철거 구하고 인도 구하고 이거 하는 거는 집합건물법상의 변경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변경하는 것, 그게 2번이에요. 이것은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합건물법이 만들어지면서 대지하고 그 구분 소유 건물하고 일체성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분리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집합 건물이 있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전부 다 구분 소유자,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 배속돼야 돼요. 이게 가야 됩니다. 소유권이. 그런데 지금은 이 대지 위에 집합 건물 대지 소유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건축물 소유권자에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 민법이 아니라 집합 건물법으로 해결돼야 된다라고 보았고, 철거를 시키는 건 이건 뭐냐? 이거는 변경행위이다. 공용부분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15조에 따라 가지고 관리단 집회 결의를 얻어서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그리고 전체 지분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었던 거예요. 그게 원심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을 거쳐서 관리단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자, 이 부분도 지적했어요. 이 사건은요, 원고들이 구분 소유자들이었어요. 이 건물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 소유자들 중에서 이 전원이 참석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이 이런 청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일부의 사람이 철거 청구에, 일부 소유권에 대한 철거 청구에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일부 소유자들이 청구하는 게 아니라 관리단이 해야 되는 거 맞다. 관리단이 바로 이런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 집합건물법에 따라가지고 이 변경행위로 봐서 관리단이 철거 청구를 해야지 맞는 것이지, 사안처럼 전체 구분 소유자들 중에서 일부가 제기한 이런 철거 소송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단이 업무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관리단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구분 소유자 개인의 원고들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 하더라도 이것을 민법 265조 좀 이따 볼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건 공유물의 관리예요. 관리. 이 관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피고들에 대해서 건물 철거 및 인도 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어요. 한번 민법 보시죠. 규정을. 민법 265조 공유물의 관리예요. 관리. 근데 이게 철거하고 대지 인도를 구하는 게 이 공유물의 관리입니까? 이 관리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게 좀 관리의 어떤 선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에서도 이것을 관리로 보는 것, 이것도 이제 부정한 것입니다. 일단은 고등법원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여러 개 있다
하나는 뭐냐? 이런 철거 청구는 관리단이 제기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은 고용부문 변경행위니까 집합건물법을 따라야 되는데 민법 265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던 것이에요. 여기서 왜 민법 265조가 나왔느냐? 애당초 이 사건 소제기할 때 265조를 근거로 제기를 했던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제기했으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265조를 근거로 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민법 265조가 아니라 264조 공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 이걸 공유물의 변경으로 봤으면요, 이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즉 사람 같은 경우 피고입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변경하지도 못하니까 결국 이 사건에서는 철거 청구나 대지 인도 청구를 못 해버려요. 다른 공유자인 피고, 이 사건 피고가 이거를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265조로 갔어요. 이것은 즉 건물 철거하고 대지 인도는 공유물 관리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주장하니까 고등법원에서는 그게 왜 관리냐, 이건 관리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즉 고등법원은 일단은 일단은 철거 대지 인도를 구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의 고용부문 변경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이 사건 철거와 대지인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사안이에요. 이 3번에 대한 반대 해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결론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 그대로 유지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도 이 청구를 기각했어요. 근데 이 기각한 이유는 뭐였냐? 이 피고들에게 대지 사용권이 있다고 봤어요. 집합건물법상 대지 사용권이 피고들에게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원고 청구 기각했어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아예 이런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못 구하게 되는 이런 법리를 취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각했는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심이죠. 여기에서는 아예 철거를 못하거나 대지 인도를 못 구하는 것 이건 아니고 구할 수는 있는데 주체가 관리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상의 고용부문 변경 절차 집합건물법 제15조의 요건을 갖추면은 그때 비로소 철거 그 다음에 대지 인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은요 다른 게 1심은 아예 안 돼. 청구 인도 안 돼. 왜냐? 피고들은 이런 대지 사용권이 있어. 이 대지 사용권이 있으니까 그 위에 건물 올릴 수도 있는 거야. 건물 점유도 정당해. 이렇게 보면서 아예 원고의 청구가 안 된다고 한 반면에 2심은 원고 청구가 인용될 여지도 있다고 본 거예요. 그 점이 다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대법원을 보실게요. 대법원의 논리는 또 다릅니다. 자, 대법원은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인 원고들과 일반 건축물 소유자인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수익, 관리를 둘러싼 대지 이용관계, 지금 이 분쟁관계잖아요. 한 필지에 집합건물도 있고 일반 건물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대지는요? 이 집합건물법에는 집합건물이 올라간 건물은 이 대지를 모두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가지 않은 아까 보면은 약 38%, 39%에 해당되는 그런 대지 소유권은 일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넘어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공유물에 관한 민법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아까 고등법원 2심하고는 다르잖아요. 2심은 집합건물법 적용받는다고 봤어요. 그런데 3심 대법원은요, 이거는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리가 적용된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 원심 판단, 고등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자, 다음에 피고들이 일반 건축물 소유자들이죠. 피고들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자, 잘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 뭡니까? 이게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이잖아요. 여기 있네. 요거잖아요, 요거.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으로 봤어요. 변경으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하고 공유물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원고들이 이거 피하려고 공유물 관리로 처음에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처음에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 처음에 주장할 때 공유자 전원, 즉 사안 같은 경우는 피고 동의가 있었어야 됐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었지 않았냐, 즉 피고들 동의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원고들이 피고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어찌되었든 원고들의 건물 철거 대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원심과 결론이 동일하다. 따라서 상고 기각하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대법원의 태도예요. 정리하면 1심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피고들에게 대지 사용권이 있어. 따라서 정당한 점유권이 있어. 그리고 건물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도 있어. 따라서 원고 청구 기각 이렇게 봤어요. 즉 이런 일반 건축물 철거나 대지인도 구할 수 없다고 봤는데, 고등법원에서는 2심에서는요. 이렇게 건물 철거나 대지인도 구할 수는 있어. 하지만 주체가 관리단이어야 돼. 그리고 관리단이고 이걸 구하려면, 이런 청구를 구하려면 집합권 공용부분 변경 절차를 밟아야 돼. 이렇게 해야만 가능해. 이렇게 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요. 이거 집합권법 적용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가지고 공유물 처분, 공유물에 대한 변경 처분 법리로 해결해야 돼. 따라서 공유자의 전원 동의가 있으면 그때는 가능해. 이렇게 봤습니다. 원심은 아예 안 돼. 2심, 3심은 가능은 해. 2심은 집합권법 따라야 돼. 3심은 민법을 따라야 돼. 요게 다른 거예요. 결론은 동일한데요. 자, 관련된 법을 보실게요. 뭐 이미 다 아시기도 하시겠지만 그 2심 고등법원에서는 이건 고용부분 변경으로 봤잖아요. 고용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관련 집회에서, 따라서 집회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주체 원고는 관리단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집회에서 구분수의 3분의 2 이상과 의결권 지분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안 같은 경우 이런 관리단 집회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봤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나 대지인 청구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자, 다음에 20조 보시는 것처럼 20조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이게 원고의 주장했던 거죠. 구분 소유자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 사용권과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이렇게 일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 한 필지에 우리 아파트 두 동이 있으니까 아파트 두 동, 이 구분 소유권들이잖아요. 이 전체 필지는 아파트 구분 소유권자들에게 다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엉뚱하게도 약 38% 또는 35%의 그 토지, 이 지분이 지금 안 왔어. 안 왔기 때문에 그거 받아내야 돼. 이렇게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주장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자, 가지고 와. 철거해. 그 다음에 그 토지 내 거니까 철거하고 우리한테 인도해줘. 이런 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집합권법 제20조가 이 사점의 계기가 된 거예요. 법리상 계기가 된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은 이 필지가 모두 아파트 구분 소유자에게 가야 되는데 왜 38%, 왜 35%이 토지는 안 왔느냐? 이거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가지고 오는 거를 어떻게 법리를 만들 것이냐? 자, 이런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을 제기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민법 공용물의 처분 변경,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공유자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였기 때문에 결국은 동의해 줄 일이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 사건은 변경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는 그걸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사안이에요. 어차피.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고들은 법리를 1심에서 이 공유물 관리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 관리고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이 사건을 최초에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는 거를 공유물 관리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이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 철거 그다음에 대지 인도 구하는 게 공유물 관리이냐?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런 취지의 판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 구분 수요자들 원고죠. 이 원고들이 일반 건축물인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들에게 관리 행위, 요 관리 행위는 민법상 요거였습니다. 요거. 요 관리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구하는 것, 이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왜 관리 행위죠? 관리 행위하고 이 철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 물론 억지로 이해는 돼요. 집합건물법 20조에 따라 가지고 대지와 건물은 일체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한테 넘겨오지 않은 대지가 있더라. 이 대지를 넘겨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전체를 볼 때 관리 행위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관리의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집합건물인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과연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1심은 피고들에게 대지 사용권이 있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안 된다. 이런 건물 철거나 대지인도 불가하다라고 봤고, 그러나 2심과 3심은 결론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그런데 2심은 이건 집합건물법상으로 고용부분 변경 행위를 보았고 따라서 관리단이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은요, 이거는 집합건물법상이 아니라 민법상, 이거 달라요. 이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이건 민법상 공유물의 변경으로 보고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유물 관리를 본 것은 최초의 원고들, 즉 1심에서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공유물 관리가 아니라 변경으로 보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한 것으로 봤습니다. 요 변경, 요걸 말하는 것이에요. 다만 공유물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자, 이거 하나만한 얘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가 동의할 일이 만무하니까 이 사건 제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은 그냥 동의를 구하래요. 피고에게.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사건 제기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상 이 사건에서 이거는 공유물 변경도 애당초 불가하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된다는 얘기는 1심하고 똑같아요. 그냥. 차라리 이걸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은 고등법원 2심인 것이지,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하는 피고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마라.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당신이 다투고 있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와라. 이걸 하지 말란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판례를 내면은 일반 국민이 이런 판결을 잘 이해할까 생각도 됩니다. 결론은 다 똑같아요.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똑같긴 한데 이런 법리를 내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론이야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동의하지만 추론하는 법리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적긴 했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공유물의 변경이라는 이런 법리를 써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이 판단을 내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다투는 상대방의 동의 받아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건 저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요. 아무튼 이 판결이 있었다. 종전에는요, 대법원에서 이 집합건물 관련된 이 분쟁 사례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를 잘 안 해줬어요. 그냥 대부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해가지고 원심 판결이 옳다, 뭐 다르지 않다, 잘했다 이런 표현만 썼던 것인데 이렇게 결론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리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별다른 판단하는 것, 요거는 최근에 있어서 좀 두드러진 현상에 해당됩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도 조금 들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사견인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 그리고 이 판결의 내용은 이것이다. 이런 취지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